AI 목소리 이 키워드가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국회에서 튼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음성 파일 변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한번 쫙 돌았던 게 그 음성, 그 녹취 파일 그거 사실 AI가 만들어서 읽은 거예요 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유튜브발 AI 음성을 제보자 녹취록이라고 들고 와서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녹취가 나왔었던 유튜브의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거 우리가 5월 방송 중에 튼 건데 그 첩보원 녹취는 그거 AI 아닙니다. 진짜 녹취인 거고 음성 변조를 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사로 좀 돌아가 보죠. 그리고 이 정천수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조선일보와 직접 통화도 했어요. 본지 통화에서 그 제보자의 이 사인 회동설 얘기는 자기가 누군가한테 들었다고 하는 전원이고 직접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은 안 되지만 또 가짜는 아니다라는 취지이기도 해요. 여기서 보면 서 의원, 서영교 의원도 이걸 사실 5월에 이 상임위에서 지금 얘기를 했었죠. 어제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보수 정권 쪽 민정에서 일한 인사가 제보자다라고 제보자에 대해서 살짝 좀 힌트를 좀 줬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서는 녹취 자체가 좀 AI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확인은 할 수 없고 전원이긴 해요. 나한테 한 제보자도 누구한테 들었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서영교 의원은 근데 그 제보자가 들었다고 말한 사람은 또 보수 정권 민정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윤영걸 대표님,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진짜 이 제보가 실존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저는 뭐 믿기가 좀 어려워요. 청담동 그 술자리 의혹 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한동훈 장관하고 30여 명 변호사들이 청담동에서 술 먹었다. 가짜로 법원에서 판결로 밝혀졌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가는 모습이 지금 비슷하다. 팩트가 없고 증거도 없고 논리가 없어요. 정천수 열린공감 대표가 처음에는 뭐 제보 받았다고 전원의 제보를 받았다고 본인이 네. 직접 제보 받은 것 아니고 그리고 또 뭐 AI로 또 변조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경쟁 그 회사 사람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정천수 대표 열린공감 TV 대표가 본인의 목소리로 2번 변조했다. 그러니까 그건 주장을 저거는 하는 거죠. 그렇죠. 네. 3류 유튜버하고 4류 정치인들이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정치판으로 저 사법을 정치판으로 몰고 와서 대법원을 좀 쥐락펴락하겠다. 어제 그 3대 특검 저 전담 재판부 신설 법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고 가겠다는 거죠. 계속 4인 회동 그 윤석열 대통령 해임 이후에 회동 행계에 그게 뭐 사실이라는 것도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전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민주당에서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발표를 그렇게 빨리 하냐. 예? 여태까지는 파기환송심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왜 이렇게 빨리 했냐고 하다가 이번에는 자기 변명을 이렇게 빨리 하냐. 자꾸 움직이다가 어제 정청래 대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시 얘기하잖아요. 떳떳하면은 특검 수사를 받아라. 특검 수사를 어떻게 자기가 받고 싶다고 받습니까? 특검에서 불러야죠. 특검은 또 건수가 사유가 돼야지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 사람 죽였지 하고 억울하면 너 수사받아. 이거랑 똑같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지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4류, 5류로 떨어졌는지 저거는 발설자들 끝까지 찾아가지고 엄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유튜버 이런 쪽은 천문학적인 그 손해배상까지 물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살짝 좀 수위가 좀 높았어요. 네, 뭐 3류 유튜브, 4류 정치인 말씀하셨는데 또 개인적인 의견임을 거듭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좀 약간 화가 나셨어요. 이게 너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얘기들 그냥 좀 누구 건너서 한 얘기를 이거를 제보라고 해서 갖고 오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건너의 제보를 또 받아서 국회의원이 또 얘기를 하는 건 맞는 거냐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 얘기도 살짝 하셨죠. 정청래 대표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정청래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법원장 억울하면 수사 받으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창렬 교수님, 조금 전에 윤영걸 대표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 사람 죽였지? 억울하면 수사받아.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렇게 비유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청담동 술자리도 결국 의혹으로 제기됐다가 재판까지 간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상황은 말이죠.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우리가 뭐 당신 꼭 만났다는 거 아니다. 의혹이 이렇게 나왔다. 제보가 있었으니 수사 받으시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이 사안이 근데 앞뒤 정황이 맥락이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대법원장이죠. 상대가 일단 대법원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법부 독립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돼 있고 사법 개혁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온 거죠. 나온 것 같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5월 달에 서영교 의원이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했었고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 말을 한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그 4개월 동안에 뭐가 업그레이드된 이 근거가 별로 없다고요. 그럼 4개월이 지났으면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의혹이 저게 사실일 수 있겠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탄핵되고 헌재에서 4월 7일인지 뭐 이렇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사흘 며칠 후인데 근데 그때 당시 대법원장 그리고 당시 권한대행 한덕수 전 총리가 그때 권한대행이었잖아요.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네. 또 김아무개 씨, 김모 씨, 김건희 씨의 뭐 어머니의 측근이라는 분. 네. 근데 그 그림이 좀 상상이 좀 안 가요. 저도 이 추측이고 유추인데 네. 사실이 뭐고 진실이 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갔을까요? 전 도저히 상상이 안 가고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네.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은 뭐 일면식이 없다는데 뭐 그 사람들 많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치고 근데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오면 내가 어쨌든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지금 전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대법원장이? 이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모르죠.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으니까. 그것도 제가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게 상당히 너무 이렇게 앞뒤 얽혀 있는 게 일반인들이 볼 때 저거 좀 말이 좀 안 되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의혹 가지고 수사를 막을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처럼 특검이 인지된 수사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일단 특검 수사 대상은 일단 포함이 안 돼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정말로 의혹이 사실 것 같으면 수사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저게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도 약간 수그러진 입장이에요. 그건 개인의 의견이지 민주당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다. 뭐 이렇게 약간 후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뭐 이건 일절 거치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나온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민주당이 좀 과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저는 느껴요.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다는 제가 전제를 계속 달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이렇게 하면 이게 프레임이 바뀌어 버려요. 내란 진실, 내란 척결 이런 것들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야 간에 완전 이 문제로 프레임이 바뀌면 국민의힘에게 어떻게 보면 면접을 줄 수가 있다고요. 민주당도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지금 이런 말씀하셨죠. 좀 며칠이 좀 지났으면 근거가 좀 업데이트가 좀 될 필요가 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근거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없다. 자칫 오히려 국민의힘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될까 걱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에 추가적인 제보 있어요라고 물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정부 질의에서 부승찬 의원이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추가 제보가 있는지 또는 그거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있는지 없는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당 안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네, 지금 아직 추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보는 중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없다라고 김현정 대변인 얘기를 했습니다.
한겨레 기사예요. 여당 조희대 특검 수사를 한덕수 회동 증거는 제시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최찬일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죠. 이게 국민의힘에도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또 완전 약간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의혹 정도로만 던진 거라고 하면 민주당이 역풍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의 역풍을 받을 수 있죠. 계속 지금 특검 전국에서 머지않아 지금 특검에서 발표하는 게 신문에 다 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조금 있으면은 특검 전국에서 재판 전국으로 갑니다. 재판 전국에 가면은 피고인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풍이 더 불 수도 있는 거죠. 특검 끝나면은 무슨 바람이 불 수가 있는지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풍이 예상이 되는데도 저렇게 하는 게 재판부에 대한 불안감? 서울중앙지검 형사 25부장 지기현 판사 재판장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하기도 하고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하는데 네. 연말까지 심리를 끝내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불안한 거죠. 자칫해서 거기에서 가벼운 형이 나오거나 특검에서 나온 게 많이 무죄가 된다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화살이 민주당으로 갈 겁니다. 민주당이 저 특검 임명하다니 저렇게까지 됐네. 이러니까 민주당의 불안감 그런 게 저렇게 무리한 수를 저는 몰고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좀 무리한 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어제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 네. 아까 저희 일면에서도 사실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의원 소지 내란 재판부 결국 발의 여당 법무부 추천을 넣어서 더 논란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민주당에서 이 어제 발의했다고 얘기한 이 법안 내용이 뭐냐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일단 재판부를 구성을 하는데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법무부가 1명 그리고 판사회의랑 대한위원회에서 각각 4명씩 해서 총 21명을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 기간도 6개월, 3개월, 3개월로 이 지금 적용을 딱 633 원칙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유죄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사면, 감형, 복권 이거는 아예 금지. 이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그리고 판사 3명의 의견을 다 표시하도록 해라. 그리고 재판 과정을 녹음, 녹화 이거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안 하려면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 얘기가 없으면 다 허용하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이게 법무부 1명이 아니라 국회였었거든요. 근데 국회가 아니라 법무부가 추천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또 괜찮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무부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검사를 이 지휘를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기소하는 이제, 기소청이죠. 그렇죠. 수사와 이제 어쨌든 기소를 담당하는 이제 검사를 관할하는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저걸 맡았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법관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보다도 더 공정성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을 한다라는 이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재판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네. 위헌적인 소지가 있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이제 헌재 위헌법률 재판 신청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나기까지 재판이 또 아예 중단되는 상태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길어지게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입법안을 발의를 할 때에도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면은 애초에 그런 부분들을 아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만약에 재판이 길어지는 게 정말 싫어서 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을 하고자 한다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법관들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저런 위헌적인 소지는 좀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오히려 국회보다 법무부가 추천인으로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법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안에서 논의를 통해서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제 법원도 마침 이 법안 발의한 날 뭘 했냐. 경향신문 일면 같이 볼까요? 법원 내란 재판부에 일반 사건 담당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속도 낼게요. 1명 더 추가해서 인원 더 넣어서 더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법원의 이런 움직임이 민주당의 지금 이 불도저 같은 이 추진력에
변화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가 좀 주목이 됩니다.